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오늘은 영상을 요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저 앵커 같지 않나요? 자, 영상에서 보이다시피 제 오늘 주제는요, 바로 강아지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새로운 식구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이름은 눈처럼 하얘서 스노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종류는 풍산개예요. 뉴욕에서 풍산개 만나기 쉽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어떻게 뉴욕에서 풍산개를 만났고, 또 왜 우리 집에 왔는지, 또 함께 지낸 2주 동안 알게 된 정말 몰랐던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봐도 저희 집에 있는 스노이는 천재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제 영상의 주제는 뉴욕에서 천재개 풍산개 키우기입니다. 제가 풍산개를 입양했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왜 하필이면 풍산개? 어떻게 풍산개? 근데 제 인생에 참 다양한 많은 질문들을 받잖아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대답은 항상 너무 심플해요. 요 대답은요, 친구가 풍산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걔네들을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일단 젠틀하고 이 성격이나 이런 게 나도 나중에 강아지를 갖게 되면 꼭 풍산개를 갖고 싶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요, 풍산개를 찾기 위해서 행동에 돌입합니다. 자, 일단 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도 막 뒤져보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소문을 내놔요. 풍산개를 갖고 싶어서 그러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런 강아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자, 그러면서 제가 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돼요. 야, 뉴욕과 뉴욕 근교에요, 개농장이 진짜 많이 있구나. 자, 개농장이 뭐냐면요, 개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육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새끼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새끼들을 펫 스토어에 다 갖다 파는 거예요. 자, 그것도 하나의 이제 사업이니까. 근데 사실 저희 가족은 그 개농장에서 나오는 강아지들을 분양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어디 이제 농가나 이런 데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개들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되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인연이 되려고 하는지, 알바니에, 그러니까 뉴욕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이에요. 그런 가족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달려갑니다. 이제 직접 확인하러. 자, 그리고 나서 알바니에 도착했더니 7마리의 강아지가 꼬물딱꼬물딱 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기 좋았던 건 엄마 풍산개, 아빠 풍산개, 그리고 그 앞서서 난 형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태어난 또 7마리의 형제들이 정말 북적북적북적 그렇게 막 비비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생각했던, 꿈에 그리던 딱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위 분들한테 분양 받으신 분들은 강아지를 몇 마리를 데려갔고, 남은 강아지들이 막 복작복작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저도 우리 집에 데리고 올 한 마리를 골랐습니다. 근데 별로 어렵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손가락을 계속 핥는 거예요. 엄마, 나야, 기다리고 있었어, 뭐 이런 듯한 느낌? 예, 그래서 이제 별로 어렵지 않게 그 강아지를 선택을 했고, 그 강아지가 바로 저희 집에 있는 스노이예요. 자, 근데 그때 바로 당시에 데려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이제 가지고 계신 주인분의 얘기에 따르면 저희가 4주째 아이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한 달째 본 거죠. 최소 8주에서 12주는 어미개 옆에 새끼가 머물러야 면역력도 높아지고, 또 어미 젖을 먹기 때문에 건강도 좋고, 또 어미한테 배우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먹이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먹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다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물 때요, 어미도 그렇게 문대요, 새끼가. 근데 그거를 자제시키는 방법을 어미가 그 기간 동안 다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말 아쉽지만 빈몸으로 돌아왔고, 4주가 지난 후에 다시 또 픽업을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처음 만나게 돼요. 처음에 이제 딱 만났는데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발발발 떨면서. 그도 그럴 것이, 태어나서 꼴랑 2달 살았는데 갑자기 무서운 사람들이 와갖고 막 데려가려고 하니까 얘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달래고 설레고 하면서 차에 태워갖고 오는데 한 번 토했어요. 밥 먹은 거를 한 번 토하고 그냥 3시간 내리 잠만 자더라고요. 자, 그렇게 무사히 집에 오고, 그 다음에 집에서도 거의 뭐 움직임이 없이 계속 잠만 자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집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걱정이 뭐냐면 배변 훈련이었어요. 강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을 거예요. 자, 이 아이를 데리고 오기 전 4주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의 정말 대단한 선생님,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 배변 훈련을 시켜야 하는지, 먹을 건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자, 처음에 아이를 딱 데려오자마자 저희는 바로 마당에 데려가서 풀밭에다가 딱 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소변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데리고 들어왔고, 제가 배운 거는 저희 집은 단독주택이에요. 1층짜리.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요게 이제 힘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같은 데로 용변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시겠지만 저희는 문만 열면 바로 그냥 풀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문 열어주면 바로 가서 용변 볼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얘를 도대체 이 밖으로 어떻게 유인을 하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이제 유튜브에서 가르쳐 준 대로 하자면 2시간에 한 번씩 일단 아이들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풀밭에 먼저 제일 처음에 용변을 봤던데 거기에 가서 용변을 보게 하고 용변을 보러 갈 때마다 종을 쳐줬어요. 딸랑딸랑. 자, 지금부터 오줌 싸러 가는 거야. 피피 타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2시간에 한 번씩 나갔어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낮에는 뭐 그렇다 치고 새벽에 자는 시간에도 정말 깐난하게 전매기듯이 들고 나가서 소변 눕히고 또 응가시키고 또 데리고 들어오고 또 2시간 있다 또 나가고 가족 3명이서 정말 번갈아 가면서 한 일주일을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종을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쳐주면서 계속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켰어요. 지금 나가는 거야. 지금 피피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4일 정도 지나고부터요. 이 아이가 아주 소심하게 코로 그 종을 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야, 이게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네?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종을 칠 때 바로 데리고 나서 그 풀섭에다 갖다 주죠.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소변을 봐요. 네. 그 소변을 보고 나서 겸사겸사 거기에서 대변도 보고 같이 들어와요. 그 생활이 이제 인이 배겨서 지금은 그냥 머리로 들이받아요, 종을. 나가자고! 마렵다고! 이렇게. 자, 그럴 때마다 이제 데리고 나가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귀찮아요. 막 지금 엄청 추워요. 뉴욕은 눈 오고. 올해 들어서, 아니, 작년 올해 통틀어서 제일 한파인데, 이때 막 새벽에 밤에 종치면 나가야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가 좋으냐면, 얘가 점점 이 용변을 참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새벽에도 자다가 말고 막 나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2주 지났는데, 그냥 푹 자요. 한 8시간 정도는 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제 저희가 데리고 나가는 그런 스케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닥 힘들진 않아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집이 비어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아이가 참아요. 한 6시간 정도는 그냥 내리 잠만 자요. 그러니까 용변은 정말 저희가 봤을 때 이 방법이 100% 성공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애가 잠을 잘 때 그냥 아무 데서나 퍼질러서 자는 거예요. 아기니까 이제 거의 하루에 막 10몇 시간씩 자잖아요. 여기서도 자고 부엌에서도 자고 뭐 자기가 발길이 닿는데 그냥 멈춰진 데서 그냥 자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집안 곳곳에 너무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잠은 특별하게 한 군데에서 재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철창으로 된 큰 크레이트를 샀어요. 계집. 그래서 그 안에서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 아이가 처음에 여기를 들어가는 걸 굉장히 거부해요. 무서워하고. 그래서 일단 거기에다 맛있는 걸 놔주고 제가 같이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누워서 거기서 공 갖고 놀고 얘기도 하고 얘가 거기에 들어가는 걸 거부할 때마다 제가 몸 반을 거기다 집어넣고 같이 거기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 이곳은 무서운 데가 아니야. 여기도 너의 집 중에 하나야. 뭐 이런 거를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얘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그냥 지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를 여기서 재우기 위해서는 문을 잠그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낑낑거리면서 계속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문을 걸지 말고 그냥 닫아놔요. 그럼 아이가 발을 툭 치면은 그냥 문이 열리게. 그 생활을 며칠을 했더니 이제 슬쩍 문을 닫아놔도 아, 이곳이 그렇게 무서운 곳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는지 낑낑거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밤에는 한 7, 8시간은 그냥 그 안에서 문을 잠가 놓는데 푹 자요. 용변도 안 보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성공을 했어요. 완벽하게. 자, 이 모든 것이 저의 좋은 스승 유튜브의 덕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씩 지금 배워가면서 적응을 시키고 있는데 요즘은 무슨 재미에 푹 빠졌냐면요. sit! 그러면 앉는 거. 많이들 하잖아요, 강아지들. sit! 하면 앉아요. 그리고 손! 그러면 손을 탁 올려줘요. 근데 재밌는 건 sit은 앉아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sit 그래야 앉고 손! 이거 퍼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손 그래야 또 손을 올려요. 아무래도 얘가 이계국어를 완벽하게 습득하는 천재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저희 생각대로 막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다 출근하고 학교 가고 집이 비어있는 사이 얘가 하루 종일 잔다 그랬잖아요. 정말 하루 종일 자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저녁에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막 얌전하고 수줍어하고 요랬던 애가 막 갑자기 힘이 넘쳐갖고 펄쩍펄쩍 뛰고 인형 장난감을 물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는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얘가 왜 이러지? 우리가 알던 스노이가 아닌데? 그럼 원래 성격이 이런데 그동안 우리를 속였던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애가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또 우리 스승 유튜브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요 용어가 있더라고요. 어린 강아지일수록 요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영어로는 zoomies. 그래서 한국말로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zoomies가 사전에는 발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개발광인 거죠. 근데 얘가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문가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어린 강아지는 낮에 너무 많이 잠을 자니까 어느 한 시간이 되면 에너지가 폭발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 넘쳐나는 에너지를 주체를 못하는 거죠. 그때 처음에는 막 당황했었거든요. 막 피하고 무서워서. 근데 이때 아주 과격하게 놀아줘요. 오히려 밖에 데리고 나가서 막 뛰고 온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막 같이 식구들이 모여갖고 막 춤을 춘다든지 그러면은 한 1, 2분 정도 막 심하게 놀다가 갑자기 푹 또 꺼져요. 그냥 힘이 축 빠져버려요. 요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저는 처음 경험해본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이런 게 있구나, 아이들한테. 자, 이 풍산개를 키우면서 제일 속이 시원한 건 뭐냐면요. 친구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마치 제 개인 양 이렇게 끌고 다니면요. 10명 중 10명이 다 물어봐요. 걔 너무 이뻐요. 근데 종자가 뭐예요?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풍산개라는 걸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코리안 독이고, 그리고 풍산개가 원래 이북 쪽 전통 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씨바견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일본 개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화가 나요. 그리고 이 풍산개 자체를 잘 몰라요. 여기 분들은. 그래서 저는 지금 풍산개를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잘 소개하기 위해서 지금 되게 많이 달달달 외우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저 혼자 풍산개를 막 사람들한테 알린다고 얼마나 많은 힘이 되겠냐마는 왜 나의 갠데 자긍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다 또 내 나라의 전통적인 갠데. 그래서 요것도 또 하나의 풍산개를 키우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개를 키우면서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던 게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게 아닐까? 회사도 가야 되고 또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개까지 생기면 내가 그 뒤치다거리를 또 혼자 다 해야 될 텐데 라는 걱정도 좀 있었는데요. 지금 한 2주 넘어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는 정말 좋은 기능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순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일단 가족이 항상 모여 있어요. 각자 자기 방에서 자기 일 하느라고 바빴었는데 지금은 다 강아지를 중심으로 모여갖고 같이 놀고 공 굴리고 깔깔거리고 요 하나 움직임에 정말 우리가 다 반응하는 그렇게 가족이 좀 뭉쳐졌고요. 두 번째는 부지런해졌어요. 그러니까 배변 훈련도 돌아가면서 같이 순번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고 밥도 그렇게 줘야 되고 모든 강아지 뒤치다거리를 혼자가 아니고 저희 세 식구가 나눠가면서 하니까 더 훨씬 바빠지고 부지런해졌다는 거. 세 번째는 아이가 정말 뭔가의 책임감을 가지고 임한다는 거.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지저분해도 안 만지려고 하고 했던 애가 가서
그 자기 강아지가 배변을 했을 때 그거를 직접 치우고 또 물이 떨어지면 물을 따라주고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좀 늘어난 걸 보고 정말 엄마로서 탁월한 선택을 했구나. 좋은 결정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앞으로 스노이와 좀 많은 재미있는 일들을 겪으면서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출근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다녀오겠습니다.